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대학물리학 확장판 42장 핵물리학 부분을 보겠어요. 여기서 핵은 당연히 원자 핵이고, 그래서 어, 원자 핵에 이제 관한 이제 여러 얘기들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원자 핵 그러면은 이제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방사능. 그래서 방사능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그 뭐 무시무시한 그런 그 심리적 얘기는 빼고 뭐 핵반응까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제 방사선이 어 그 생물 뭐에게 이제 미치는 어떤 영향, 예, 그런 거 위주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핵자기 공명, 우리 이제 그 NMR 뭐 혹은 MRI라고 하죠. 예. 그런 얘기까지 이 부분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핵물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핵의 성질. 자, 핵은 이제 먼저 원자번호. 그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에 해당되고, 그리고 질량수. 질량수는 이제 어,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하고 증성자 수를 합한 거. 그래서 중성자 수를 n이라고 하면은 얘는 z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아래 첨자로는 원자번호 z, 위 첨자로는 질량수 a,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 핵을 이제 이렇게 그 표시를 하죠. 그다음에 동위원소는 양성자수 z는 같은데 중성자수 n이 다른 거. 다시 말해서 질량수 a도 다르겠죠. 예,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원자 핵의 이제 질량을 표현할 때는, 예, 워낙 작으니까 그 원자 질량 단위를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원자 질량 단위는 그러니까 탄소 10이 어 그 원자 1몰의 질량을 애누리 없이 12g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래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1g,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kg을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kg인데, 이거를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 정지 에너지는 mc 제곱, 이걸로 이제 환산해 보면은 1.49 곱하기 10 마이너스 10승줄, 그리고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하면은 931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게 양성자 또는 뭐 중성자 한 개 정도의 그 질량에 해당되죠. 사실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무겁긴 한데, 예, 거의 이제 하여튼 뭐 양성자 한 개의 질량에 거의 해당됩니다. 크게 차이 안 나요. 그 다음에 핵의 반지름은 질량수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
여기서 비례상수 A가 1.2 곱하기 10-15승 그러니까 이거 수소 원자에게 그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10의 마이너스 15승이 접수사라고 하면 fem토, 그래서 1.2 femto미터 또는 1.2 페르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양성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중성자 수도 많아야 그래야 핵이 안정이 돼요. 아니 뭐 오히려 중성자 수는 양성자보다 더 많아야 그래야 핵이 안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 핵이 불안정해가지고 붕괴가 일어나면서 이제 방사선을 방출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예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질량수가 A인 핵이 있고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다. M으로 같다. 사실 중성자가 아주 조금 무겁긴 한데. 자, 그러면 질량 A 핵의 핵 어토믹 뉴클레어스 핵의 질량은 질량수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핵의 질량에다가 질량수 곱하면 돼요. 끝. 자, 질문 B. 핵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아까 핵의 반지름 R이 질량수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 비례상수 A. 이 A가 이제 수소 원자에게 반지름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이용하면은 핵의 부피 V 뉴클레어스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 9로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3분의 4 파이 A 세제곱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4 파이 A 세제곱이 수소 원자액의 부피예요. 거기다 이제 질량수 곱한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음 질문 C. 핵의 밀도를 구하래요. 그럼 핵의 밀도는 핵의 질량을 핵의 부피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럼 3분의 4 파이 A 세제곱 질량수 A 분의 AN 그러면은 질량수 A가 지워지고 정리하면은 4 파이 A 세제곱분의 3M. 자 이제 숫자 대입해 보면은 아까 A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라고 했고 그거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 그래서 핵의 밀도를 계산해 보면은 무려 2.3 곱하기 10의 17승 kg 분세제곱미터. 어마어마하게 크죠 밀도가. 그래서 예를 들어 지구를 압축시켜서 핵의 밀도가 같아지려고 하면은 지구의 그 크기가 예를 들어 반지름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구의 질량은 지구의 밀도 여기서 이제 밀도가 핵의 밀도가 같은 거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럼 여기서 R은 3m이 나누기 4 파이로의 3분의 1승. 자 이제 숫자 대입해 주면은 지구가 질량이 5.97 곱하기 10의 24승 kg입니다. 그 다음에 4파이 로는 이제 질문 C에서 구한 핵의 밀도 2.3 곱하기 10의 17승 이거에 3분의 1승 해서 계산해 보면은 1.8 곱하기 10의 2승 미터 180m
지구를 압축을 시켜서 반지름이 180m가 돼야 핵의 밀도와 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만큼 핵의 밀도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핵을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이렇게 버무려서 그 핵을 만들 때 핵의 결합 에너지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이제 그 핵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 양성자나 중성자들, 걔네들의 질량이 좀 작아지죠. 그러면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정체성 이론, MC 제곱, 그게 이제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 바인딩 에너지, 그래서 바인딩에 B를 떼가지고 EB.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이 MH, 이게 이제 H가 이제 수소 원자의 즉 양성자의 질량을 말합니다. 그거 곱하기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중성자의 질량 곱하기 중성자 수. 여기서 그 핵의 질량을 빼요. 그리고 그 양성자 한 개당 931 메가일렉트론 볼트. 그래가지고 그 핵의 결합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를 질량수 A, 그 다음에 여기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쳐서 핵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거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대체로 요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이때 최대네. 이때가 한 60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대략 뭐 철, 뭐 니켈 그런 그 원소들의 질량수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철이나 니켈보다 질량수가 작을 때는 핵융합이 일어나고 질량수가 클 때는 핵분열이 일어난다. 예, 그런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런데 보면은 60 넘어가면은 질량수가 60 넘어가면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줄기는 줄은데 그렇게 많이 줄은 편이 아니죠. 많이 줄은 편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핵 모형에 따르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질량수가 커지면은 거의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는 핵자수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비례상수 C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자핵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니까 내부보다 표면에 있으면은 이웃하는 핵자의 수가 적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면에 있는 핵자 수는 핵의 표면적 4파의 R제곱에 비례하고, 아까 R이 A의 질량수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 비례상수 A. 그러니까 R제곱이면 이렇게 되니까 질량수의 3분의 2승에 비례해서 감소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필요하고, 비례상수는 C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두 개씩 짝을 져가지고,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Z 컨비네이션
KE 예, 그걸로부터 그 짝의 수가 나오죠. 2분의 Z 곱하기 Z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그래가지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에 비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비례상수 KE 그 다음에 이제 짝들 간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합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분자가 2분의 Z 마이너스 Z 곱하기 Z 마이너스 1고 분모는 이제 반지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반지름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분모가 질량수 A의 3분의 1승에 비례하겠죠. 분모만. 그래서 이제 결합 에너지가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는 핵을 이렇게 묶어주려고 하고 양성자끼리는 같은 전하니까 핵을 이제 밀어낼 부풀게 하겠죠. 얘도 감소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 필요하고 Z 곱하기 Z 마이너스 1에 비례하고 A의 3분의 1승에 반비례한다. 비례상수는 C3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양성자 수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많은 중성자 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의 차이가 무거운 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거운 핵의 경우에는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커요. 가벼운 핵의 경우에는 서로 같은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나면은 그럼 핵이 좀 불안정하게 돼요. 그래서 중성자 수 빼기 양성자 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이제 질량수에는 내가 뭐라 했지? n-z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수에는 반비례하고 감소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비례상수는 C4 생각할 게 많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이거를 이제 준경험적 결합 에너지 공식이라고 그래요. 다 합치면. 그래서 이 비례상수들도 일일이 이쪽 핵물리학자들이 계산까지 했어요.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핵 모형을 물방울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파고든 것 같고. 그래서 예제는 이 준경험적 결합 에너지 공식 EB는 질량수에 비례하는 한 질량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한 질량수의 3분의 2승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한 질량수의 4분의 1에 반비례하고 Z 곱하기 Z 마이너스 1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한 그리고 n 마이너스 Z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수에 반비례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다 이제 숫자를 대입해 보면 되겠는데 자, C1이 15.7 그리고 지금 아연 핵이 있죠. 원자번호 30번 질량수 64 그리고 C2는 17.8로 알려져 있고요. 질량수 64에 3분의 2승 그 다음에 C3는
C3가 얼마냐? 0.71. 그 다음에 얘는 원자번호 30번. 그러니까 30 하나 빼서 29 나누기 질량수 64에 4분의 1승. 그 다음에 C4는 23.66이고 6으로 알려져 있고. 자, 그러면은 원자번호 30 질량수 64니까 중성자 수는 34개 빼기 원자번호 30. 그래서 이거의 최고 질량수 64. 예.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560 단위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실험 결과와 거의 비슷해요. 뭐 실험 결과 짜맞추려고 뭐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대단하죠. 핵물리학자들 대단합니다. 자, 다음은 핵 모양으로 물방울 모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모양은 껍질 모양도 있는데, 껍질 모양 혹은 뭐 독립입자 모양.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전자들도 뭐 K 껍질, M 껍질, L 껍질 그런 식으로 있었죠. 그래서 K 껍질에는 최대 전자 2개, N 껍질은 뭐 최대 전자 뭐 8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숫자가 있죠. 근데 원자핵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특정한 숫자들이 등장하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마법수라고 합니다. 마법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마법수에서 그러니까 준 경험적 결합 에너지 공식으로 계산한 결합 에너지하고 실제 측정된 결합 에너지 간 차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특정한 숫자, 즉 마법수에서 뭔가 피크가 나타난다 이거야. 핵의 반지름 그래프도 그렇고, 그리고 안정된 동중성자핵, 동중성자핵이라는 건 동위원소가 반대예요.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거. 얘는 반대로 중성자 수는 같은데 양성자 수가 다른 거. 동중성자핵. 그래서 동중성자핵의 수 그래프를 보면은 또 역시 특정 숫자에서 피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원자핵을 이제 둘러싸는 전자 껍질, K 껍질, M 껍질, K 껍질, L 껍질, N 껍질 이런 그런 것처럼 원자핵 내에도 그러한 껍질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음, 대단한 아이디어죠.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말하고 핵 모형 얘기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핵 물리학 그러면 이제 제일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무서워하는 이제 방사능 얘기로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보면은 방사능 라디오 액티비티 그래서 이제 기호 R로 쓰고 아무튼 그래서 먼저 붕괴되지 않은 방사성 핵의 수가 N이라고 그러고 이때 단위 시간당 이 핵의 수의 변화 이제 감소할 건데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얘는 원래 이제 붕괴되지 않은 방사성 핵수의 수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그 비례상수를 람다로 쓰고 이 람다를 붕괴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미분 방식을 풀어보면은 n은 n0 지수함수 2에 마이너스 람다 t승. 그러니까 마치 람다의 역수가 그러니까 붕괴상수의 역수가 시간상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붕괴율은 붕괴율이 방사능이에요. 붕괴율이 방사능.
붕괴율이 방사능입니다. 그래서 얘는 dt분의 dn, 그러니까 마이너스 람다 n인데 마이너스 부분은 지우고 그냥 람다 n. 그래서 아까 구했던 거에다가 대입하고, 그리고 요 앞에 이 람다, 그러니까 n0, 그러니까 붕괴상수 곱하기 원래 방사성 핵의 수, 이거를 r0, 그러니까 처음 방사능이라고 하면은 r0 지수함수 2에 마이너스 람다 t승까지 얻어져요. 그래서 반감기, 그래서 이제 방사성 붕괴를 일으켜가지고 그 원래 핵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 반만 감는 거 아니죠.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 반감기는 시간상수에 내가 ln2를 곱하면 되는데, 근데 시간상수의 역수가 붕괴상수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가 얻어집니다. 반감기는 붕괴상수 람다분의 ln2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를 이용해서 쓰면은 n은 n0 2분의 1의 반감기분의 시간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의 단위로는 베크렐을 씁니다. 그래서 1베크렐은 1초에 방사성 붕괴가 한 번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큐리도 이제 큐리 부인, 큐리는 1초에 3.7 곱하기 10의 10승계의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에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큐리 부인이 발견한 원소인 라듐 1g의 방사능에 해당돼서 그래요. 자, 이제 방사능의 단위 베크렐, 큐리 봤고요. 자, 그럼 지금 공부한 거를 예제로 한번 연습해 보죠. 자, 탄소 14가 있어요. 반감기는 5730년. 이제 원래 이제 탄소 14핵이 1000개였는데 25000년 후에는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고 몇 개의 핵이 남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n은 n0 2분의 1에 반감기분의 시간 t라고 아까 했죠. 그럼 n0가 1000개, 2분의 1에 반감기가 5730년, 그리고 시간은 25000년.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49개 남네요. 자, 이 공식 한번 유도해 보는 데 의의가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탄소 11, 이제 방사성 원소인데 반감기가 20.4분이래요. 그리고 얘가 3.50 마이크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면은 핵의 숫자가 몇 개냐 이거야. 자, 그러면 질문 A, 핵의 숫자는 3.50 마이크로그램, 10의 마이너스 6승그램을, 그러면은 탄소 11이니까 1몰이 11g이에요. 아보가드로수 6.0 곱하기 10의 23승.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은 원래 핵의 수가 1.92 곱하기 10의 17승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B. 그래서 8점 빵빵 시간이 지났다. 그때 방사능을 구하라. 자, 그럼 방사능 R은 원래 방사능 곱하기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그러면은 람다도 알아야겠고 원래 방사능 R0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먼저
람다는 반감기분의 ln2였으니까 반감기가 20.4분. 그럼 이건 이제 초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차례 바꿨다. 그러면 5.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컨드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20.4분도 지금 8점 빵빵 시간도 8점 빵빵 시간, 이것도 계산의 편의상 초로 바꿔야 돼요. 바꾸면은 2.88 곱하기 10의 4승 세컨드 됐고, 그 다음 이제 원래 방사능 R0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래 방사능 R0는 분계상수 곱하기 원래 원자핵 수, 핵수. 그러니까 5.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컨드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N0가 질문 A에서 구한 거 1.92 곱하기 10의 17승.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09 곱하기 10의 14승 베크렐. 자, 그럼 다 구했네요. 그럼 R은 원래 방사능 R0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R0에다가 1.0 곱하기 10의 14승 대입하고 람다에다가 5.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컨드에 마이너스 1승 대입하고 시간에다가 2.88 곱하기 10의 4승 대입해주면은, 그리고 계산기 뚜기를 보면 9.08 곱하기 10의 6승 베크렐. 그러니까 반감기가 20.4분이다 보니까 방사능이 8시간 지난 후 방사능이 10의 8승분의 1, 그러니까 1억분의 1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하나 더.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오딘은 요드죠, 요드. 방사성 요드. 반감기가 8.0419, 원래 방사능이 5.0 밀리큐리였다. 근데 나중에 방사능 측정을 보니까 2.1 밀리큐리로 바뀌었어요. 그럼 시간이 얼마 지난 거냐? 자, 그러면은 방사능 R은 원래 방사능 R0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그럼 여기서 t는 마이너스 람다 분의 1 ln R 나누기 R0.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분계상수를 계산을 아직 안 했네. 분계상수를 계산을 안 해. 분계상수는 반감기분의 ln2. 반감기가 80.41, 단위 그대로 가져가서 계산해 보면은 8.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대2의 마이너스 1승 단위는. 자, 따라서 아까 하던 거 R은 R0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그래서 시간은 마이너스 람다 분의 1 ln R 나누기 R0. 자, 그래서 람다 8.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대입해주고 ln R, 나중 방사능이 2.1 밀리큐리, 처음 방사능이 5.0 밀리큐리.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10.11일이 얻어져. 열흘 정도 지난 거네. 이렇게 해서 방사능 관련 문제 풀어봤고요.